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의 90%는 간 때문이다입니다. 저자는 우중차오, 출판사는 다운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중차오, 중국의 국가급 명의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 중앙보건회진 전문가, 중국 중의과학원 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20여 년간 임상 진료와 교육, 연구 활동에 매진해왔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는 간에서부터 시작된다. 눈이 뻑뻑하다. 시력이 나빠졌다. 쉽게 화가 난다. 우울하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초췌하다. 머리카락이 부석거리고 건조하다. 가슴이 답답하고 복부가 결린다. 식욕이 떨어진다. 발달에 힘이 없다 등등 사소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이 꽤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자칫 사소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으나 당신의 간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어쩌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징후일 수도 있다. 오장 중에 하나인 간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서양 의학 관점에서 보면 간은 인체의 최대 해독 기관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은 간을 통해 해독된다. 각종 영양물질의 분해 대사 활동에서도 간의 역할을 절대 빼놓을 수 없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간은 우리 몸의 혈액 저장소이다. 간은 혈액을 저장하고 신체 곳곳에 혈액을 분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빈혈, 피부 출혈, 생리불순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간은 기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서 상태, 소화 능력, 생식 능력 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빠른 생활 리듬과 높은 스트레스,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등은 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간의 기능은 쉽게 저하된다. 더 나아가서는 각종 병리적인 변화까지 발생할 수가 있다. 나이가 같은 사람 중에서도 유난히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한참 더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기혈의 자양분을 주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기혈이 충만하고 오장육부, 사지, 모든 뼈에 영양분이 스며들면 혈색이 좋아지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며 머리카락이 아주 새까맣고 목소리가 크고 낭낭하며 행동이 민첩하다. 그렇지 못하면 늙은 기색이 역력히 드러난다. 이처럼 간은 기혈을 생성하고 분배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늙지 않으려면 간 건강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황제내경에서는 오장 건강에 관한 많은 이론이 실려 있다. 가령 오행학설에 따라 간은 청색에 해당하고 단 음식을 먹으면 좋다. 누워있게 되면 체내의 혈이 간으로 들어가고 간의 혈이 순환되면 눈이 밝아져 잘 볼 수 있고 발의 혈이 순환되면 잘 걸을 수가 있고 손바닥의 혈이 순환되면 잘 칠 수가 있고 손가락의 혈이 순환되면 잘 잡을 수 있다라는 내용 등이 실려 있다. 우리 몸은 매우 민감하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몸의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간도 예외가 아니다. 만일 아래와 같은 징후가 나타난다면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눈을 통해 증상이 나타난다.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거나 사물이 흐릿해 보이는 것은 대부분 혈액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비스 증상까지 나타난다면 간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의학에서는 간의 광채는 손 발톱에 드러난다라고 여긴다. 다시 말해 손발톱은 간의 외형 중 하나로 손발톱 모양을 통해 간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혈이 풍족하면 손톱에 윤기가 나고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반대로 간혈이 부족하면 손톱이 어두운 색을 띠고 건조하며 쉽게 부러지고 심지어 변형되거나 푸석거리며 갈라지기까지 한다. 이 밖에 손발톱이 하얗게 변하는 것은 대부분 간경화의 징후이다. 잦은 분노. 주변에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그의 성격이려니 여기고 지나치기가 쉽다. 하지만 그건 그의 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간은 막힘없이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막히면 곧장 화로 변해버린다. 막힌 것을 소통시키고 배설하려는 간의 소설 기능에 이상이 생겨 간기가 억눌리면 화가 가득 차게 된다. 분노가 최고조에 달하면 간을 해치면서 악성순환이 발생한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간기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국화차를 자주 마시면 좋다. 얼굴색이 누런 경우. 얼굴색이 누런 것은 기혈이 부족하고 위가 허약한 것과 크게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간의 문제이다. 간은 혈액을 저장하기 때문에 간혈이 부족하면 얼굴의 피부 조직이 혈액의 양분을 받지 못하므로 얼굴색이 누렇게 변한다. 위는 기혈을 생성하는 원천이다. 간혈이 부족하거나 간화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위의 소화 흡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기혈 생성 부족으로 이어져 얼굴색이 변하게 된다. 간의 소설 기능이 정상이어야 마음이 평온해진다.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쉽게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마치 사치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간기가 원활하게 소통하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바꿔 말해 간기가 우울하지 않고 극도로 흥분하지도 않은 상태에 있으면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진다. 건강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기쁨, 노여움, 근심, 생각, 슬픔, 놀람, 두려움으로 나누어 칠정이라고 한다. 간의 소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우리 몸의 기 활동이 막힘없이 소통하고 기혈이 조화롭게 흐르며 경락의 흐름이 원활하고 정신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므로 감정 변화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간의 조절 능력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감정 변화가 지나치게 격렬하면 체내 균형 상태가 깨진다. 오장육부에 흐르는 기가 거꾸로 흐르면 몸과 마음의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간은 오행에서 목에 해당하며 막힘없이 잘 통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우울한 것을 싫어한다. 일상생활에서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성질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커지며 심지어 기절까지 한다. 이것은 사실 간계의 흐름이 지나치게 위로 솟아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변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랫동안 무거운 스트레스에 시달린 고통, 긴장감, 조급함,
우울함 등의 심리 정서 상태가 쉽게 표출되면서 간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상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제때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이 평온해야 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온몸의 기의 활동이 원활해진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조깅, 걷기, 스트레칭을 하거나 음악 감상, 바둑 등을 하며 긴장을 풀고 주의를 환기시켜보자. 나쁜 감정과 기분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혈은 온몸으로 운반되고 가만히 있으면 혈이 간으로 모여들어 간에 저장된다고 한다. 격렬하게 활동하거나 감정이 격해지면 신체 각 부분에 필요한 혈액량이 이에 따라 증가하게 되고 간에 저장된 혈액은 필요한 곳으로 운반되어 신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시키게 된다. 반대로 조용한 휴식을 취하거나 정서가 안정되면 신체 각 부분의 활동량도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필요한 혈액량도 줄어들게 되어 일부 혈액이 간으로 다시 모여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혈액이 간으로 흘러가 저장되는 밤에는 하루 동안 고생한 간이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때 밤을 새면 혈액이 간으로 다시 모여들어 저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튿날 몹시 피곤해진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간 건강을 점점 해치게 되어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 감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식욕이 떨어지고 사지에 힘이 없고 나태해지며 위산이 올라오며 구토를 하게 된다.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이 많고 우울하다. 심한 두통이 생기며 초조해지고 쉽게 화를 낸다. 꿈을 많이 꾸고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더라도 자주 놀라서 깨게 된다. 얼굴빛이 누렇고 긴 형태의 색소 반점이 나타난다. 감기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은 토마토, 샐러리, 쑥갓, 무, 유자, 감귤 등 감기를 원활하게 소통시켜주는 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양기를 보충하고 어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한다. 감기의 상승과 발산 작용을 돕는 부추와 참중나무를 적절히 섭취하거나 간열을 복돋고 어혈을 없애는 산사자, 목이버섯, 갈색 설탕 등을 먹는 것도 좋다. 장미꽃차, 박하, 말린 대추, 국화, 진피 등의 흔한 약재도 감기를 소통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알맞게 선택하여 건강을 보살필 것을 권한다. 화를 내면 간 건강을 해친다. 살면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은 언제나 생기기 마련이다. 분노는 감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황제내경에서 화를 내면 간을 상하게 한다고 했듯 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간을 보양하기 위해 정서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화를 억제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간을 장군과 같은 기관이라고 여긴다. 간은 화를 주관하고 소통과 배설을 주관하며 순조롭고 확 트인 것을 좋아한다. 그럼 화는 왜 나는 것일까? 어떠한 목적이나 소망이 자신의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자신의 바람과 모순되는 일이 생기면 긴장 상태가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화가 생겨 분노를 하게 된다.
화를 내면 간기가 위로 역행하고 혈기가 위로 솟는다. 그런데 간은 혈액을 저장하는 기관이므로 화를 내면 간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게 된다. 화를 내는 정도에 따라 간과 건강을 해치는 정도도 다르게 된다. 화를 적게 내면 기혈이 조화롭지 못하게 되고 초조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식욕이 떨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화를 크게 내면 간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기혈이 역행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태롭게 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자신의 심리와 정서 상태를 조절하여 최대한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화를 내면 감정이 크게 흥분되어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높아진다. 화를 크게 내면 고혈압, 심장병, 관상동맥경화증, 뇌출혈 등과 같은 심각한 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운동은 화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불을 끄는 방법에 불과하며 이것으로 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화를 완전히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를 풀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버려야 한다. 단 화를 내되 마음 내키는 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되며 스스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서도 안 된다. 운동은 화를 빨리 풀어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게다가 운동을 하면 주의력을 전환시킬 수 있고 간의 독소 배출을 촉진시켜 기혈을 잘 통하게 하여 간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가 있다. 적당한 눈물은 간 해독에 도움이 된다. 흔히 사나이는 눈물이 있으되 쉬이 흘리지 않는다는 말로 남자의 강인함을 표현하곤 한다. 하지만 사실 남녀를 막론하고 적당히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간을 보양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억지로 눈물을 참는 것은 오히려 간에 좋지 않다. 눈물을 억지로 참는 것은 나쁜 정서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며 기분이나 감정이 답답하고 편치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심리 정서 상태가 편하지 않으면 간의 소설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인간의 감정은 댐처럼 제한된 양만큼의 물만 가둘 수가 있다. 분노나 슬픔이 인체가 감당할 수 없을 범위를 넘어서면 댐이 방수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무턱대고 댐을 막으면 제방이 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라가 생기면 소위 멘탈이 붕괴되고 속이 답답하고 우울한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간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다. 중국 청나라의 명의였던 유창은 의문 법률에서 분노는 마음에서 나오고 간이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다. 화를 내면 마음뿐 아니라 간까지 해치게 된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오행상극의 원리를 적용한 정지 상승 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서는 지나치게 화를 내면 간을 상하게 하고 슬픔은 화를 이긴다라고 강조한다. 즉, 슬픔으로 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는 것은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봐도 적당히 우는 것은 간에 도움이 된다. 인간의 정신이 억압 상태에 놓이면 체내에 상당한 유해물질이 생긴다. 미국의 생물학자 윌리엄 프레이는 연구를 통해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에 포함된 단백질의 함량이 양파의 매운 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에 포함된 단백질 함량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눈물에는
카데콜아민이라는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질은 인간의 정서를 바꿀 수 있고 체내 유해한 화학물질을 즉시 배출시켜 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적정 수면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잠에서 깬 후 생기가 넘치며 그날의 업무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수면 시간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늦어도 밤 11시 정도에는 잠이 들어야 한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간경의 일과가 시작되는 것이다. 간담 상조라는 사자성어는 간과 쓸개가 서로 보완하는 표리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담경이 흐르는 시간대로 담낭을 보양하기 좋은 때이며 이때 숙면 상태에 도달하면 간을 보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어지는 새벽 1시에서 3시까지는 간경과 기혈이 가장 왕성한 때이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반드시 간혈의 도움이 필요하다. 낡은 혈액은 도태되고 신선한 혈액이 생성돼야 한다. 이러한 신진대사는 보통 간경이 가장 왕성한 축시에 일어난다. 밤을 자주 새는 탓에 축시에 잠을 자지 않는다면 간을 양생할 수 없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간혈 부족으로 피부가 거칠고 검은 반점이 생기며 얼굴이 누래지고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하고 입이 쓰고 갈증이 나며 식욕이 없고 마음이 괴롭고 구역질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고 간질환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그러므로 간혈을 보충하기 위해 축시에는 반드시 숙면을 취해야 한다. 청색식품은 간을 보양하는 효과가 있다. 청색식품을 자주 먹으면 감기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간혈을 보충하며 간화를 없애주어 간을 보호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청색이란 무엇일까? 누군가는 파랑색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초록색이라고 한다. 평소에 우리가 먹어야 할 청색식품은 브로콜리, 풋콩, 시금치, 샐러리, 줄기상추, 아스파라거스, 공심채 등 신선하고 진한 녹색 채소이다. 청색식품이 간을 보양하는 효과는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간의 해독을 돕는다. 간은 우리 몸 안에서 묵묵히 해독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체내에서 생성되는 대사물질은 전부 간을 통해 분해된다. 청색식품에는 다량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다. 식이섬유는 대장을 부드럽게 하고 대변을 잘 나오게 하여 일부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간의 부담을 줄여준다. 둘째, 간열을 식혀주고 간화를 밖으로 배출시킨다. 청색식품은 대부분 시원한 성질이 있어서 간열을 식혀주고 간화를 밖으로 배출시킬 수가 있다. 또한 간과 쓸개에 영향을 주고 간의 기능을 조절하며 손상된 근육을 완화시키고 지친 간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간을 시원하게 하고 원활하게 소통시키려면 청색식품을 항상 섭취해야 한다. 간을 보양하려면 간혈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은 혈액을 저장하기 때문이다. 간혈이 왕성하면 간기의 흐름이 원활하고 기혈이 충만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 임신, 출산, 수유 등 기혈을 소모시키는 출혈 과정을 일생 동안 많이 겪어야 하므로 평소에 혈액 보충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그중 동물의 간으로 우리의 간을 보양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맛이 달고 시원한 성질이 있는 시금치는 혈액을 보충하고 출혈을 먹게 하며 오장에 이롭고 혈맥을 통하게 하며 긴장을 풀고 장의 기운을 원활하게 하고 간기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며 소화를 돕고 위와 장의 열독을 깨끗이 없애는 효과가 있다. 부추는 맛이 맵고 따뜻한 성질이 있다. 간기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과도한 양기를 잠재우고 기를 소통시키는 혈액을 순조롭게 흐르게 하며 장에 수분을 공급하여 변비를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일교차가 큰 봄에는 음기를 몰아내고 찬 기운을 없애기 위해 부추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봄에는 체내 간기가 다소 왕성해져 비장과 위의 소화 흡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추를 많이 먹으면 비위의 기운을 강화시킬 수 있고 간 기능 향상에도 이롭다. 한약에서 부추는 장양초라고 불린다.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내려주고 신장을 보양하고 양기를 북돋는 부추는 노년층의 성기능 감퇴, 성기 위축의 양기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약에서는 대체로 남성 성기능 저하를 치료할 때 부추를 사용한다. 또한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 몸에 있는 9개의 구멍을 막히지 않게 소통시켜 체내의 기의 활동을 상승시키고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보조적인 탈모 치료제로 쓰일 수가 있다. 식초는 간의 부담을 줄여준다. 식초는 위로 치솟는 기운을 가라앉히고 소화를 촉진하며 열을 가시게 하고 독을 풀어주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없애고 간기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우울결을 제거하며 혈압을 내리고 지방을 줄여주며 간의 담즙 분비를 촉진한다. 식초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양념 중 하나이다. 음식의 맛을 살려줄 뿐 아니라 약용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은 식초는 단단한 것을 유연하게 하고 뭉친 것을 풀어주며 위로 치솟는 기운을 가라앉히고 소화를 촉진하며 열을 가시게 하고 독을 풀어주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없애고 간기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울결을 제거하며 혈압을 내리고 지방을 줄여주며 색소 반점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식초를 적당히 먹으면 간을 보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초에는 살균, 세균 번식 억제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간의 부담을 줄여주고 간의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 식초 양생법은 주로 양념으로 활용하여 섭취하는 것이다. 간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음식을 조리할 때 식초의 사용량을 조금 늘려보도록 하자. 여러 운동 가운데 걷기는 가장 간단한 양생법이다. 일찍이 황체내경에서는 걷기를 통한 양생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편안한 옷을 입고 마당으로 나가 거닐면서 체내의 양기가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여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이것은 봄철 양생법에 해당하지만 어느 계절이든 걷기는 최고의 양생법이다. 약광이라 불리는 중국의 당나라 손사막도 매일 2리에서 3리를 200에서 300보 걸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했다. 손사막은 101세까지 살았는데 그야말로 무병장수했다. 걷기는 경맥의 흐름을 수통시키고 기혈이 순환하는 통로를 원활하게 하며 신체의 각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식후 100보를 걸으면 99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실제로 식사 후에 걷기는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된다.
한약에서는 비위를 기혈이 생겨나는 근원이라고 여긴다. 체내 소화 기능이 강화되면 소화 흡수되는 영양물질이 보다 많아져서 기혈을 생성하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므로 간혈을 보양하는 데 매우 이롭다. 또한 걷기를 하면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기분도 좋아진다. 간은 정서와 심리를 주관하므로 간의 소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는 정서와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와 심리는 반대로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산책을 하면 편안한 정신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되어 간 기능을 강화할 수가 있다. 그러나 걷기를 통해 양생을 하려면 주의할 점이 있다. 1. 온몸의 긴장을 풀고 진지한 마음으로 걷는다. 걷기 전에는 마음을 다듬고 걷기와 상관없는 일은 잊어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고 고르게 호흡하도록 한다. 2. 천천히 걷는다. 1분당 70보 정도 속도로 천천히 걸으면 정신적인 긴장이 풀리고 정서가 안정되며 비위를 튼튼하게 하며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간 기능을 자극하는 기지개 켜기. 아침에 잠에서 깬 후에 침대에 앉아 한껏 기지개를 켜면 정신이 맑아지고 상쾌한 기분이 절로 든다. 오전 내내 또는 오후 내내 일하느라 지쳤을 때도 자리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면 몸과 마음이 시원하고 홀가분해진다. 사실 기지개 켜기는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건강을 보호하는 일종의 조건 반사이자 효과적으로 간을 보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